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파셨다고요? 그래, 내가 집을 팔았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보려 한다. 여러분 놀라셨죠?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가 어느 날 전 재산을 정리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살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생일조차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던 그날부터 시작된 저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가족과 마주하게 된 순간까지 솔직하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78살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큰아들은 외국으로 나가 거의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막내 아들 부부와 손주들과 함께 서울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손주 도시락을 싸고 저녁밥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냈죠. 제겐 당연한 일상이자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비록 케이크나 선물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과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말 한마디쯤은 듣고 싶었지요. 그런데 아침에 부엌에 나갔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며느리의 짤막한 메모뿐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모임 있어서 늦습니다. 반찬은 냉장고에 있으니 챙겨 드세요. 아들은 출근길에 바쁘다며 인사만 툭 던지고 현관문을 닫았고, 손주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할머니, 저 학원 가야 돼요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하루 제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TV 뉴스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자니 가슴속이 서서히 저려왔습니다. 평생 가족들 생일이면 정성껏 챙기던 제가 정작 제 생일엔 잊힌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해 돌아왔지만 역시나 엄마, 피곤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모임에서 늦게 들어와 씻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고 손주들은 공부하느라 제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저 살림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구나.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면서 제 안에서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나답게 살아보자.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로 살아보자.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자꾸 물었습니다. 정순아, 내 인생은 대체 뭐였니? 남편이 떠난 뒤 저는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남의 집 가사일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낮에는 청소와 빨래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휘어져도 꾹 참고 일했지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뿌듯했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에서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물건은 늘 구석방에 밀려 있었고 냉장고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요거트와 주스, 며느리가 먹는 샐러드뿐이었죠.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주름이 가득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이대로 늙어만 가면 내 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밤마다 방에 앉아 눈을 감으면 생일날의 공허함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제 존재를 기억해주지 않는 하루. 그날의 서러움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남이 아닌 나로 살아보자. 처음엔 두렵기도 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나선다는 게 얼마나 큰 모험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작은 불씨는 점점 자라 결국 제 삶을 흔드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갔습니다. 며칠 뒤 일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문틈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여보, 솔직히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너무 불편해. 우리끼리 외식도 자유롭게 못하고 집안일도 간섭받는 것 같고. 그러게. 차라리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요즘은 시설도 잘 돼 있잖아.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멎는 듯 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이 집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허리 굽혀본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이젠 짐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겨우 참으며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제 두 손은 떨리고 있었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저 불편한 존재구나. 그날 밤 누워있는데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말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꼭 6시에 차려주세요. 어머니, 옷은 따로 세탁해주세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말들이 명령처럼 들리기 시작한 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 집에서 내가 짐이라면 이제 떠나야겠다.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구나. 눈물이 흐르면서도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젠 정말로 떠날 때가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 남편이 남겨준 작은 보험금, 그리고 제가 손수 모은 적금. 그 모든 것이 제 손에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 이 돈은 이제 나를 위해 써야지. 평생 남을 위해만 살았으니 이젠 나를 위해. 저는 다음날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저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집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제 스스로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작은 캐리어를 챙겼습니다. 옷 몇 벌, 가족사진 몇 장, 그리고 통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30년 동안 아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집. 제가 허리 굽혀본 돈으로 장만했던 보금자리. 그 모든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됐다. 나는 내 길을 간다. 집을 떠나던 그날 새벽 저는 버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이 눈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이 나이에 혼자서 산다는 게 가능할까? 두려움이 가슴을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은 시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아보자. 버스는 군산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시절 잠시 머물렀던 항구 도시. 그곳이라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착해서 허름한 상가를 하나 얻었습니다. 간판엔 정순내 분식이라고 쓰고 김밥과 국수, 어묵을 팔기 시작했죠. 첫날은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항구로 나가는 어부 한 사람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김밥을 한 입 먹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 옛날 맛이 나네.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된 김밥을 먹네. 그 한마디가 제게는 구원의 손길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은 조금씩 사람들의 발길로 채워졌습니다. 아침마다 어부들이 출근길에 들러국수를 먹고 갔습니다. 점심이면 공장 노동자들이 김밥을 사갔고 저녁이면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와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가게는 어느새 작은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 저는 그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특히 중학생 소녀지연이와의 인연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긴 이를 자주 거르는 아이였죠. 저는 몰래 김밥을 싸서 주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방과 후마다 제 가게에 와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그 작은 손이 물에 젖어가며 그릇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떠나온 가족 대신 이 아이에게라도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자. 분식집은 점점 더 활기를 띠었고 저는 하루하루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어른으로 다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집에서는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방이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통장은 이미 비어 있었고 집문서도 제 손에 사라진 뒤였습니다. 며칠 뒤 택배로 도착한 편지 한 장.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다. 걱정 말아라.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짧은 글귀였지만 아들은 편지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내가 왜 단 한 번이라도 생일을 챙기지 않았을까? 왜 엄마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며느리는 멍하니 앉아 생일날 자신이 회사 모임에 갔던 일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단 한마디 축하드려요라고만 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손주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우리 할머니 생일날 혼자 계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쳤어. 그 말에 친구들도 고개를 떨구더랍니다. 그제서야 가족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한 건 대단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저 작은 기억,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는 걸요. 세월은 흘러 분식집을 연 지 3년쯤 됐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가게 문 앞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짧은 그 한마디에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뒤이어 며느리와 손주도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저도 울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게 외롭다, 힘들다 말하지 못했지.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주말마다 군산에 내려왔습니다. 며느리도 가게 일을 도우며 손님들에게 자랑했죠. 우리 어머니 손맛이에요. 손주는 제 옆에서 김밥을 말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떠난 건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찾기 위한 길이었고 결국 가족을 다시 이어준 계기가 되었음을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늦은 나이에야 깨달았습니다. 남만을 위해 살던 인생도 소중하지만 결국 내 삶을 나답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 작은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 이야기,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